서민 음식까지 후덜덜이라 이제 장사 접을래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냥 이 사진 한 장 보시죠. 이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식당의 메뉴 사진입니다. 보시는 걸 보면요. 와, 메뉴가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칼국수가 9,000원이고요. 바지락 칼국수도 9,000원입니다. 라면 안 보세요. 라면. 해물라면이 9,000원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기에 물회국수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오징어 덮밥도 9,000원이고요. 예, 연포탕 35,000원. 좀 싼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가요. 35,000원. 해물 뚝배기도 35,000원입니다.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죠. 얼큰 수제비 조개탕 3만 원입니다. 예, 해물 파전 옛날에 해물 파전 이러면 10,000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22,000원이에요. 새우튀김도 여러분 2만 원이고요. 물가 진짜 엄청나게 오르죠. 오죽했으면 서민 물가까지 후덜덜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 서울 물가를 한번 볼까요? 평균 물가를 보면 냉면은요 12,038원이나 합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에 12,000원 하는 곳, 14,000원 하는 곳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 9,000원, 10,000원 하는 곳도 있겠죠. 비빔밥도 11,232원. 김치찌개 백반 8,269원입니다. 예. 삼겹살은 200g입니다. 22,282원이고요. 자장면은 7,500원이에요. 삼계탕도 17,269원입니다. 칼국수요 9,462원이에요. 예, 김밥도 말입니다. 한 줄에 3,538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2019년 12월 대비해 보면 적게 올란 것이 삼계탕인데 19.4%입니다. 보통 말입니다. 30%는 다 올랐습니다. 냉면은 34.3%, 삼겹살은 29%, 칼국수는 35%, 심지어 자장면은요 45.5%가 올랐고요. 김밥은 46.9%가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외식을 한번 하고 나면요 전부 다 후덜덜이라는 거. 후덜덜. 야, 이게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뭐 자장면이나 냉면이나 비빔밥이나 김밥까지도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외식 안 하려고 듭니다. 외식을 안 하면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손님이 줄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예, 평일날 점심은 왁작지껄 합니다. 그런데 평일날 저녁은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주말로 가잖아요. 아예 문을 닫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밥 먹을 곳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전기요금이나 인건비도 제대로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와서 장사하자 이 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 접을래요라는 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 심화가 되느냐. 아니 외식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2월 달에도 3.0%나 올라갔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가 2%대인데 외식 물가는 3%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에도 2.9%, 예, 1월에도 2.9%죠. 2월에는 3.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외식 물가는 점점 올라가요. 물가라는 게 여러분, 예,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00원 하던 게 9,000원으로 떨어진다. 이럴 일은 없습니다. 물가는요 떨어졌다 하면요 10,000원 하던 밥은 그냥 10,000원 가는 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예, 그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외식을 하겠습니까? 외식하기가 거의 힘들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예, 물가가 오르는 게 천정부지입니다. 고물가는 소비를 안 한다고 하는데 물가 오르는 걸 보면 외식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예, 농수축산물도 뭐 엄청 오릅니다. 배추는 66.2%, 돼지고기도 7.6% 올랐습니다. 떨어지는 게 있긴 해요. 딸기는 6.9% 떨어졌고요. 그러나 공업 제품 사실상 다 오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남자 웨이 뭐 6% 오르고 휘발유 7.2% 오르고 이러죠. 이게 아니라 식당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라면값 오르잖아요. 라면값 계속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간장값은요. 소금값은요. 설탕값은요.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멸치값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상수도료 3.7% 올랐습니다. 2월에 오른 거예요 이게요. 도시가스는 6.9% 올랐고요. 지역난방비 9.8% 올랐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예, 지금 재료에다가 운영비까지 다 오른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인건비는 안 오릅니까? 인건비는 2025년에 최저임금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1.7% 올라서 1030원이에요 시간당.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요 1시간에 1,330원을 주고 예, 사람 쓸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1,300원을 주느냐? 아니에요. 주유수당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12,000원, 많게는 14,000원까지 줘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14,000원을 주고 국밥 한 그릇을 판다고 쳐요. 예, 국밥 한 그릇. 원가가 말입니다. 국밥 한 그릇의 원가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적어도 제가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할 때 10,000원을 벌라 그러면요. 국밥을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그릇에서 4그릇을 팔아야 돼요. 1시간에. 그런데 요즘 손님이 오나요? 주말에는 더더욱 안 오죠. 저녁에도 안 오지만 주말엔 더더욱 안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매출이 안 오르면 그만큼 영업이익도 줄어들겠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요.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 잘 버텨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잘 버텨왔는데 이게 점점점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예, 여기에다가 세금, 준세금, 월세, 관리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적자가 폭이 적으면 버틸 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적자 폭이 적지 않거든요. 적자 폭이 크면 클수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판매가 되면 어떻게 하든 버티겠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못 버티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것은요. 2025년 1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만 해오다가 2025년 1월에는 0.0%가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안 그래도 적자인데 더 안 팔릴까 봐 이제는 간이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진짜 힘들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가는요 오르면 오를수록 소비를 더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게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적자, 적게 날 때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자 폭이 커지면요. 결국은 이제 장사 접을래요 하는 말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장 경제는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최악의 선택까지도 저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 지금 현장 경제에 퍼져 있다. 예,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강조드립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좋은 일이 아니고 월급이 오른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경제가 좋을 때 월급이 오르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나쁠 때 물가가 오르는 것은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이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어렵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